안녕하십니까. JK와 위기관리TV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의 박재갑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년부부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중에서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의 가단 지출 요소와 문제 요인들을 찾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교육은 왜 하는가 라고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대다수의 부모들은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더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내 자식이 더 뛰어난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들보다도 더 공부하는 시간이 많고 공부량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무려 21조 원과 사교육 참여율은 74.3%, 참여 시간이 6.5시간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등학교는 약 29만 원이 소요되고 중학교는 33만 800원, 고등학교는 36만 5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1인당 월 평균 42만 9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서울의 학생은 월 평균 45만 1천 원이고 가장 적은 전남의 경우 18만 1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교육시키는 중년부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신한은행의 생활보고서에 의하면 40대 이상은 은퇴 후 노후 생활비가 최소 월 224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 은퇴 후 경제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지출 항목으로는 생활비가 31%, 의료비 25%, 자녀 결혼 비용 21%를 순으로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단 사교육비 지출을 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타인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지위 경쟁을 인식하는 부모님들 때문일까요? 지위 경쟁 이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콜린스 박사는 학력이 계속적으로 팽창하게 하는 것은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려는 경쟁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학력은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며 더 높은 학력을 위한 더 많은 교육을 받게 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 사회에서 높은 학력은 타인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타인보다 더욱 높은 학력을 얻고자 하며 결국 학력 경쟁이 심화되게 됩니다. 약 70%의 대학 진학률을 나타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만으로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교육 경쟁에서 더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자 타인보다 먼저 나서서 일찍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대학 입시를 중심적으로 여기던 교육 경쟁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 영유아의 교육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학력 경쟁은 교육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통해 엿볼 수 있으며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과도하게 지출된 교육비는 타인의 교육비 지출과의 비교를 통해 끊임없이 증가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교육의 신뢰성 상실과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의 불안감 때문일까요? 이 자료는 어묵 장사꾼이 될 거야 라는 블로그에서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일 큰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업은 하나같이 교과서만 읽고 문제는 풀게 하고 답지 읽어주는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졸린 수업을 해놓고 자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다. 한반의 80%가 잠을 청하는 이 상황은 누구의 탓일까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은 졸리게 수업을 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강의력이 사교육 선생님들에 비해 밀리는데 인정을 안 합니다. 학원 숙제보다 교과서 문제 푸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등의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정치 편향적인 선생님도 존재하고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수업 중에 신문을 보여주며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거나 누구는 탄핵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교사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섯 번째, 하위권 학생에 대한 대응이 부족합니다. 수준별 학습이 있기는 하나 그 수에는 상위권 학생들만 누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락가락 교육 정책의 불안감에서 때문일까요? 대학 수능 개편과 정시학대 등 정부에서 벌어진 교육정책 철회나 번복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에 사교육의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나 외국고등학교, 국제고, 배기 등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영향을 끼쳐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노후 대비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직장인 응답자들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노후 대비를 위해 전혀 저축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6%에 달했으며 저축하는 직장인은 저축액이 26만 원으로 월 평균 근로소득의 약 9%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중년 부부의 가정은 악순환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시기에는 사교육비에 돈을 쓰느라 돈을 모으지 못하고 취업이 어려워져서 자녀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쉽게 하지 못하는 현실과 게다가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부모의 부양과 생활비와 의료비를 대느라 또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점점 자라면서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시치다 마코루 박사의 똑똑한 아이를 둔 부모의 7가지 습관에서 인용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슷한 재능과 학습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냥 구슬이 될지 다이아몬드가 될지, 즉 아이의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디까지 발휘하게 할지는 부모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이나 습관 하나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습관으로는 용기와 희망을 품게 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으로는 위인전 등 전기를 들려주고 기초학력부터 다져서 창의력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으로는 사랑하고 엄격하고 그리고 신뢰하여 참을성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야 됩니다. 네 번째 습관으로는 타고난 소질을 최대한 살려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으로는 가정의 질서를 재확인시키고 칭찬을 많이 하여 예절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으로는 날마다 감동하게 하여 성장하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웃는 얼굴로 좋은 말을 하게 하여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부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관련자들은 100년을 내다보는 눈으로 입시 진행 방법과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타고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JK와 위기관리TV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에 같이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